세상에 이런 망신이 또 있을까요? 안철수 의원이 비상계단으로 기자들을 피해 달아난 것도 코미디였지만 이번 사건은 더 충격적입니다. 대통령의 오른팔이라고 불리는 이진숙 위원장이 동일한 방식으로 도주한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야말로 경악스럽습니다. 이 사건의 전말을 밝혀내기 위해 기자들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진숙 위원장은 대전 MBC 사장 재직 당시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동행 명령을 피하기 위해 사장실 비상구를 통해 도주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황당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바로 도주 직후 서울의 한 호텔로 향한 것인데 법인카드를 사용해 호텔 비용을 결제한 기록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대전 MBC 최민희 의원실에 따르면 이진숙 위원장의 관용차는 2016년 5월 11일 오전 9시 42분 북대전 톨게이트를 통과해 오전 10시 42분 서울로 진입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날은 바로 세월호 특조위 조사관들이 동행 명령장을 집행하려던 날이었습니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이진숙 위원장은 회사 경비원들을 동원해 조사관들의 접근을 막고 결국 비상구를 통해 도주한 후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그리고 법인카드를 사용해 서울 종로구 평창동의 한 호텔에서 6만원을 결제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민희 의원은 국가기관의 동행 명령을 피하기 위해 사장실 뒷문으로 도주하고 서울의 호텔로 피신의 법인카드까지 사용한 것이 업무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진숙 위원장 측은 이와 관련해 법인카드 사용이 관련 규정에 따른 업무용이라고 밝혔지만 이 사건은 그저 단순한 해명이 통하지 않을 만큼 충격적입니다. 이처럼 비상식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인물들이 어떤 이유로 임명되었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모든 원인과 결과는 결국 김건희와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닐까요? 최초로 전선거 방송심의위원회 위원이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에 임명되었고 이진숙 위원장 임명 이후로 말도 안 되는 인사 임명이 줄을 잇고 있는 현실입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 후폭풍이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진숙 위원장의 행보는 국민에게 더욱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야권과 여권 내부에서도 이를 둘러싼 다양한 해석이 제기되고 있으며 윤 대통령의 정치적 방향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비상구 도주가 아닌 더 큰 정치적 스캔들의 일면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이제 이 사건의 진실을 직시하고 그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주요 정책을 밀어붙이기 위해 야당과의 협력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차기 총리를 비롯해 주요 임명직의 야권 인사가 등용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고 구체적인 하마평이 빠르게 확산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치권의 전망은 그야말로 무색해졌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임명을 강행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을 지명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 모두 보수 진영에서도 극우 성향으로 평가받는 인사들입니다. 특히 이들은 야당과 악연에 가까운 인물들로 꼽힙니다. 이진숙 위원장은 청문 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댓글에 좋아요를 누른 사실이 드러나며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또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부하며 또 다른 논쟁을 일으켰습니다. 김문수 후보자는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해 총살감이라는 발언을 한 바 있으며 민주당을 향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종북 김일성주의자라고 비난하며 큰 파문을 일으킨 인물입니다. 이에 야당은 즉각적으로 반발하며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탄핵 절차에 돌입하고 김문수 후보자의 명예철회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놀랍게도 이러한 사안에 대해 여권 내부에서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었는데 과연 어디까지 상황이 악화될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치적 성향을 떠나
이번 인사가 참신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한 조선 의원은 인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모두 오래된 이름들이라는 점이 아쉽다. 조금 더 새로운 인물, 참신한 후보를 등용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야권의 반발과 국민의 우려를 이미 예상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혹자는 윤 대통령이 레임덕 위기에 몰리자 최소한의 지지율을 확보하기 위해 전통적 보수 지지층 결집을 도모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대선 후 이탈한 지지층을 다시 끌어모으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주요 과제가 된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윤 대통령이 탕평 인사를 원했으나 마땅한 후보군이 없었을 것이라는 추측도 있습니다. 현 정부에 대한 비난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누가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겠느냐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김문숙 지명자는 죄송하지만 흘러간 분들을 쓰기 시작했다.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도 급하게 투입됐다. 윤 대통령이 인재풀을 좁게 쓰려는 것도 문제지만 제안을 여기저기 했는데 거절을 많이 당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대통령의 까탈스러운 성격은 세상이 다 알고 청와대에서는 매일 누군가를 윽박질렀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장관이 소신대로 일할 수 있는 환경도 아닌 것 같다며 현재 상황을 비판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최근 인사들을 과대평가하고 있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이진숙, 김문수 카드가 플랜 B가 아닌 처음부터 플랜 A였으며 윤 대통령이 이들의 과거 행적과 언행을 모두 평가한 뒤 방통위원장과 고용노동부 장관 적임자로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여야 정치인들은 윤석열이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며 동의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한민국의 정치 상황은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졌습니다. 그나마 탄핵이 이루어져야만 이 이상의 추락을 멈출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우리나라가 이 지경이 된 이유를 되돌아보고 이를 복구하기 위해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비상고 도주를 넘어 대한민국 정치의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내는 한 단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진숙 위원장의 도주와 관련된 일련의 사건들은 그저 개인적인 일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주요 인사 임명 절차와 그에 따른 책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 국민들은 공직자들의 도덕적 책무와 그들의 행동에 대한 명확한 책임을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에 놓여 있습니다. 야권의 강력한 반발과 국민의 실망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통령은 과연 어떻게 이 상황을 타개할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의 정치적 방향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가